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파리입니다. 네, 오늘은 링크드 리스트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자료 구조이고요. 네, 링크드 리스트란 같은 형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자료 구조입니다. 네, 배열과 아주 유사한 자료 구조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가 중간에 삽입되거나 삭제될 때 배열과는 조금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링크드 리스트는 이전 데이터와 그 다음 데이터의 이제 위치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중간에 삽입하게 될 때 그 관계만 서로 바꿔주게 되면 이후의 데이터를 뭐 밀거나 땡기거나 할 필요가 없고요. 배열은 그런 것들이 없이 연속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들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 개를 삽입하거나 중간에 데이터를 삭제하게 될 경우에 뒤에 있는 데이터를 다 끌어당기거나 하나씩 다 밀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삭제가 되었을 때는 그냥 이 데이터는 없는 데이터야 라고 생각하고 한가 건너뛰실 수도 있지만 삽입이 될 때는 모두 다 밀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뭐 순서대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만약에 중간에 데이터가 삽입되거나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밀고 땡기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링크드 리스트가 말은 쉬운데 구현하기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뭐 이렇게 땡기고 저렇게 연결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좀 어렵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꼭 포인터를 사용해서 구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열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데 어, 뭐 똑같습니다. 어차피 포인터를 사용하나 배열을 사용하나 똑같은데 결국에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날 때 그 뒤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뭘로 구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링크드 리스트는 꼭 포인터야. 이거는 공식은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은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 시 그 해당하는 데이터 금방은 수정을 하더라도 인접한 데이터는 수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키 포인트이고요. 그럼 오늘 이제 저와 같이 구현해 볼 링크드 리스트에 제가 뭐 링크드 리스트 STL을 보면 상당히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함수를 API를 6개를 뽑아봤습니다. 삽입에 3개, 삭제 관련 3개. 네, 뭐 푸시백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이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것이고요. 푸시 프론트는 리스트의 가장 앞에. 그리고 인서트 데이터는 포지션만큼 이동하여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뭐 포지션만큼 이동이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 있으면 리스트의 포지션 위치에 만약에 리스트가 포스가 3이면 데이터를 0부터 카운트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0, 1, 2, 3 그 위치를 그 다음부터는 한 칸씩을 미루고 그 공간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네, 뒤에 예제를 제가 주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백 뭐 가장 뒤에 있는 리스트의 값을 삭제하는 것. 팝 프론트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 이레이저 포스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 네, 이렇게 6개. 삽입에 관련된 3개, 삭제에 관련된 3개를 구현을 해볼 것이고요. 어, 오늘도 역시 지난번 소트 때 반응이 좀 좋아서 STL과 타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비교를 해서 몇 배 이상 빠른지 뭐 이것도 소트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STL보다 빨랐고요. 리스트도 제가 장담하는데 10배 이상 빠릅니다. 네. 10배 이상 빠른 코드로 구현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배열로 어떻게 리스트를 구현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시백을 구현을 할 거고요. 푸시백을 구현을 할 거고,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이 6이라는 값과 이 테일이라는 값 사이에 10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리스트를 배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데이터를 인티저 타입의 값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뷰와 넥스트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배열을
구현을 하는데 배열을 만드는데 리스트의 사이즈만큼에다가 플러스 2개를 잡고요. 리스트의 가장 맥스 사이즈에다 플러스 2개를 잡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은 2차원 배열인데 첫 번째는 value 데이터를 넣고요. 두 번째는 프리뷰, 세 번째는 넥스트 이런 식으로 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형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거의 가장 뒤에 헤더와 테일을 넣습니다. 헤더와 테일을 저장시킨다고 하고 헤드와 테일은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쓰레기 값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큰 의미가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헤더의 프리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일의 넥스트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헤드의 넥스트는 0번째 배열에 가지고 있습니다. 0번째 배열은 여기 있습니다. 0번째 배열의 값은 5이고요. 네, 보시면 5이고요. 그 다음에 그 0번째 값의 프리뷰는 헤드입니다. 네, 프리뷰는 헤드이고요. 프리뷰는 이전으로 가면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는 1이 있습니다. 네, 넥스트로 가면 1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1로 가보면 16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6의 데이터의 프리뷰는 0이고요. 그 0번째 데이터 5를 가르치고 있고요. 넥스트는 이 두 번째 데이터를 가르치게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이 두 번째 데이터라는 말은 밸류가 2가 아니고 인덱스가 2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2인 곳으로 오면 그곳의 값은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프리뷰는 첫 번째 데이터고 넥스트는 세 번째 데이터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면 배열을 가지고 동적 할당 없이 리스트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도 그렇게 짜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아까 다시 넘어와서 리스트 마지막에 데이터 10을 추가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런 리스트에서 의미적으로 일단 이런 식의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런 식의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배열의 업데이트와 이 그림의 업데이트를 동시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제가 데이터를 넣고 싶은 곳의 프리뷰와 넥스트를 이렇게 그냥 가르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넣을 거기 때문에 넥스트는 항상 테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는 이 테일의 프리뷰가 될 것입니다. 테일이 가르치고 있는 프리뷰, 테일의 프리뷰 6, 여섯 번째 배열값, 이 값이 프리뷰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배열의 7, 7번째 나머지 그 뒤에 빈 공간에 밸류를 10을 넣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리뷰에 아까 6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 프리뷰의 넥스트는 새로 만들어진 곳의 위치가 이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곳에 제가 말을 잘못했죠. 네, 이 프리뷰의 넥스트는 7이고 프리뷰의 넥스트는 7이고 7번째 데이터의 프리뷰는 네, 이게 9가 아니죠. 네, 이게 6이네요. 네, 이게 지금 6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이 6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9면 얘가 9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좀 오타가 있었네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리스트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일의 프리뷰는 새로 들어온 값을 넣어주고요. 새로 들어온 값에 인덱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 새로 들어온 아이의 넥스트를 테일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이 넥스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제 푸시 프론트라는 것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푸시 프론트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 똑같이 프리뷰와 넥스트를 잡고 10을 넣어준 이후에 이 새로 들어온 값의 프리뷰를 헤드를 가르치게 되고 이 헤드의 넥스트는 새로 들어온 값의 위치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넥스트의 프리뷰는 새로 들어온 값을 가르치게 되고요. 넥스트의 프리뷰는 새로 들어온 값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새로 들어온 값의 넥스트는 네, 이전 값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넥스트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0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인설트 3, 세 번째 위치 0, 1, 2, 3 이 위치에 10이라는 값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고 싶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저희가 넣고 싶은 곳의 위치에 프리뷰와 넥스트를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프리뷰의 넥스트는 새로운 값, 새로운 값의 프리뷰는 프리뷰.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새로운 값의 넥스트는 넥스트, 넥스트의 프리뷰는 새로운 값.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배열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팟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백은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 이 6이라는 값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먼저 보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런 리스트를 이렇게. 네,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없애고 싶은 데이터를 타겟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네, 팟백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테일의 프리뷰가 될 것입니다. 테일의 프리뷰가 가장 마지막 데이터이기 때문에 타겟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이 타겟의 프리뷰를 프리뷰라고 하고 타겟의 넥스트를 넥스트라고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뷰에 넥스트를 넥스트로 넣고요. 넥스트의 프리뷰를 프리뷰로 넣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이 값은 삭제시켜줘도 되고 그냥 냅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6이라는 값은 어차피 나중에는 안 쓸 거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고요. 이번에는 팝 프론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것이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타겟을 잡고 프리뷰와 넥스트를 잡고 프리뷰에 넥스트를 넣고 넥스트의 프리뷰를 넣습니다. 네, 심플하게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이레이저 3 같은 경우는 0, 1, 2, 3, 2, 7, 17이라는 값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똑같습니다. 타겟을 77로 잡고 프리뷰와 넥스트를 잡고 프리뷰에 넥스트를 넥스트의 프리뷰를 프리뷰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제 이 이레이즈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삭제와 삽입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 코드의 재사용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만 가지고 리스트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뷰와 넥스트를 둔 것이고요. 그리고 타겟도 그렇기 때문에 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코드로 제가 구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